국내 상장사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이제 이 주주환원, 100조 원이 넘는 돈을 풀겠다고 발표를 좀 했죠. 그런데 그 발표가 나온 지 10여 분 만에 뭐 주가는 오히려 하락을 하는 그런 상황들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100조 원을 주주에게 돌려주겠다는데 시장은 왜 이 소식을 악재처럼 받아들였을까요? 심지어 같은 날 보통주는 급락하는데 우선주는 정반대로 상승을 하는 그런 이상한 일까지 좀 벌어졌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발표 안에 정확히 뭐가 담겨 있는지, 그리고 왜 시장이 이걸 실망으로 읽었는지 팩트 위주로 하나씩 좀 뜯어볼 생각입니다. 자, 먼저 정확하게 뭐가 발표가 됐는지 짚고 가겠습니다. 이제 8월 21일 이사회를 열고 올해 주주환원 시행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규모는 한 100조 원을 넘는 수준으로 국내 상장사로는 역대 최대입니다. 이 세부적으로 보면 올해 3분기 정규 배당을 포함해서 현금 배당으로 30조 원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이제 15조 원 규모의 이제 자사주 매입도 의결했는데, 이건 일반 주주에게 바로 돌아가는 몫이 아니라 임직원 보상 재원으로 쓰입니다. 나머지 이제 환원 규모와 방식, 그러니까 이제 배당을 더 늘릴지 자사주를 매입해서 이제 소각할지는 올해 실적이 확정되는 내년 1월 이사회에서 다시 좀 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 발표가 왜 역대급인지 배경을 좀 알아야 이해가 좀 쉽습니다. 이건 갑자기 나온 이벤트성 발표가 아니라 24년부터 26년까지 3년간 이어온 정책의 마지막 해 결과물입니다. 당시 회사는 이 잉여 현금 흐름, 그러니까 이제 회사가 벌어들인 현금에서 투자에 쓰고 남은 돈의 50% 이상을 주주환원에 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번 100조 원대 발표는 그 세계년 약속에 이제 3년 약속에 최종 결산 이제 성격이 좀 이제 강합니다. 그래서 숫자 자체는 역대급이 맞는데, 문제는 이게 이미 좀 예정돼 있던 정책의 마무리였다는 점. 이 부분이 이제 나중에 좀 실망의 그런 좀 씨앗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좀 반전이 나오죠. 그래서 발표가 나온 직후 시간의 거래에서 불과 10여 분 만에 주가가 5% 넘게 좀 하락을 했습니다. 다음날 정규장에서도 주가는 계속 좀 출렁였는데, 그런데 같은 날 삼성전자 우선주는 정반대로 또 움직였어요. 오히려 8% 가까이 급등한 거예요. 같은 회사 같은 발표를 놓고 보통주는 팔고 우선주는 사는 뭐 이런 정반대 반응이 동시에 나온 거죠. 이 괴리 자체가 이번 사태의 본질을 좀 보여줍니다. 문제는 환원 자체가 아니라 환원의 내용과 방식에 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실망한 진짜 이유를 하나씩 좀 짚어보면, 첫 번째는 가장 단순한 이유, 기대치 미스매치입니다. 이제 100조 원이라는 숫자는 분명 역대급인데 시장이 사전에 기대했던 규모에는 못 미쳤다라는 평가가 있어요. 특히 최근 반도체 업황이 크게 좋아지면서 이익 규모 자체가 커진 상황이라 투자자들은 그만큼 환원 규모도 비례해서 커지길 기대를 좀 했었죠. 절대적인 금액은 커도 눈높이를 못 넘으면 시장은 실망으로 받아들입니다. 주가는 발표 내용 자체보다 그 내용이 기대치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산이라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자, 두 번째 이유는 비교 대상이 있었죠. SK 하이닉스입니다. SK 하이닉스는 앞으로 벌어들이는 현금 중 50%보다 더 많은 이제 비율을 주주환원에 쓰겠다며 기존보다 정책을 한 단계 더 강화를 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기존과 같은 50% 이상이라는 틀을 그대로 좀 유지를 했어요. 그래서 숫자로만 보면 둘 다 50% 이상이라 비슷해 보이는데, 하나는 상향 조정한 신호를 줬고 하나는 기존 틀을 반복한 셈이죠. 같은 반도체 대장주인데도 이 발표 이후 SK하이닉스 주가는 상대적으로 견조했던 반면, 이제 삼성전자는 좀 흔들렸던 이유가 좀 여기에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이유는 환원 방식 그 자체에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15조 원 규모 자사주 매입은 앞서 말씀드렸듯 임직원 보상용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주주에게는 직접 돌아가는 몫이 아니라 회사 내부적으로 쓰이는 재원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더해서 장기 계약에 따라 미리 받아둔 선수금 같은 항목을 먼저 떼어낸 다음 남은 부분을 주주환원 재원으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함께 쓰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전체 이익 중 얼마를 주주에게 돌려주는가를
를 계산할 때 순수하게 주주 몫으로 잡히는 비중이 겉으로 보이는 숫자보다 적게 느껴질 수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00조라는 총액은 크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순수한 내 몫은 생각보다 작다는 인식, 이게 시장을 좀 차갑게 만든 세 번째 요인입니다. 자, 네 번째 이유는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이번 대규모 주주환원에 대한 이제 기대감은 발표 훨씬 전부터 주가에 조금씩 반영이 좀 돼 있었습니다. 역대급 환원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로 미리 오른 주가가 막상 발표가 현실이 되자 재료 소멸로 받아들여진 측면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판다라는 패턴이죠. 게다가 이번 발표는 전체 그림의 절반짜리이기도 합니다. 배당을 더 늘릴지,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까지 할지 같은 나머지 결정은 내년 1월 이사회로 넘어갔어요. 가장 중요한 방식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채 남아 있으니 시장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완전히 거치지 않은 상태로 이번 발표를 소화해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아까 짚었던 반전, 우선주가 8% 급등한 이유도 좀 짚고 가볼게요.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는 대신 배당을 조금 더 챙겨주는 구조의 주식이죠. 원래부터 시세 차익보다 배당 수익을 노리고 들어오는 투자자 수요가 많다는 뜻이에요. 이번 발표에서 30조 원이라고 하는 그런 현금 배당 규모 자체는 확정된 숫자였고 실제로 돈이 들어온다는 확실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방식이 불확실한 나머지 환원에 실망한 보통주 투자자들과는 달리 이미 확정된 배당 그 자체에 반응하는 우선주 투자자들에게는 이번 발표가 오히려 매력적으로 읽힌 겁니다. 같은 뉴스를 두고 보통주 이 시장과 우선주 시장이 정반대로 해석됐다는 것, 이 자체가 이번 발표의 성격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죠. 자, 여기까지만 들으면 완전히 부정적으로만 느껴질 텐데 균형을 위해 다른 시각도 짚고 가야죠. 한쪽에서는 이번 급락을 실망할 만한 그런 악재로 보기는 어렵다. 저도 여기에 좀 동의하는 그런 입장인데요. 100조 원이라는 절대 규모 자체는 여전히 국내 최대 수준이고 3분기 정규 배당까지 포함된 30조 원의 현금 배당은 이미 확정된 사실이라는 거죠. 단기 주가 반응과 회사의 실제 주주환원 체력은 구분해서 봐야 한다는 거랍니다. 그래서 반대쪽에서는 숫자는 커도 아쉬운 건 아쉬운 거다라는 반응이 있는데 사실 아쉬운 부분들은 단기적이죠. 단기적이라고 봅니다. 이 감정적인 부분들도 단기적인 거고. 그래서 SK하이닉스처럼 정책 자체를 한 단계 강화하지 못했고 나머지 결정을 내년으로 미룬 만큼 당장의 불확실성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지적입니다. 근데 이번 사안은 악재나 호재나로 딱 잘라서 말하기보다는 기대만큼은 아니었던 절반의 호재로 보는 시각이 좀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더해서 이번 주는 삼성전자뿐 아니라 국내 증시 전체에도 변수가 이제 몰려있는 한 주이죠. 근데 수요일 날은 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같은 날 예정돼 있습니다. 또 엔비디아 실적에서는 데이터 센터 매출 증가율과 향후 설비 투자 가이던스가 핵심 관전 포인트고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 결정이 나옵니다. 여기에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미국 잭슨홀 미팅도 함께 진행이 됩니다. 이 자리에서 나오는 발언들이 앞으로의 금리 방향에 대한 힌트로 해석되곤 합니다. 삼성전자 개별 이슈에 이런 굵직한 매크로 이벤트까지 겹치면서 이번 주 변동성은 평소보다 좀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는 무엇을 체크를 해야 되냐? 첫 번째, 내년 1월로 미뤄진 나머지 환원 결정이겠죠. 두 번째, 4분기 실적입니다. 결국 환원 여력은 실제로 얼마나 버느냐에 달려있겠죠. 세 번째, 이번 주에 예정된 엔비디아 실적과 금통위 잭슨홀 결과입니다. 이렇게 좀 세 가지가 좀 변수이지 않나, 체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영상으로 역대급 발표인데 왜 주가는 빠졌나라는 의문이 조금 풀리셨으면 좋겠고요. 결국 핵심은 환원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방식과 시장이 이미 기대하고 있던 눈높이의 차이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내년 1월 이사회에서 나머지 환원 방식이 확정되면 후속 영상으로 이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투자는 결국 본인의 판단과 책임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